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다시 접종 시작. 사실은 뭐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맞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저도 2차례 맞았고 그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설명서가 있어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 19 백신주의 보건의료 전문가용 가이드, 요거를 리뷰를 한번 해보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 19 백신주 보건의료 전문가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본 가이드에 대해서 보건의료 전문가용이다. 의사, 약사, 간호사들을 위한 것이다. 2021년 2월 10일 작성 버전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차가 있고요. 목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체크리스트를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백신 접종 전에 코비드 19의 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백신 접종의 이익과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백신 접종 시에는 위험과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 백신이 코로나 19을 유발할 수는 없음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아세타미노펜 같은 것이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0.5cc를 일회용량, 그 근육 내 주상, 특히 삼각근 내 위팔에 접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백신의 개요입니다. 백신의 개요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백신의 기전이 중요하겠죠. 아데노바이러스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발이 있어요. 발이 있어서 여기 벡터 유전 물질을 세포에 이렇게 여기 똥 싸는 것처럼 요것만 넣어버려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 기전을 보면은 옆에 보시면은 가공 처리 변형된 아데노바이러스다. 가공 처리 변형됐다는 건 이 아데노바이러스 자체도 증식하면 너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증식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코비드 19이 되게 못생겼는데 이게 인체에 붙는 게 바로 M 스파이크죠. 스파이크. 이 스파이크를 만드는 요거에 대해서 AC 이니비터 2인가에 안저텐신 컨버팅 엔자임 리셉터 2에 붙잖아요. 그래서 요 M 스파이크를 만들어내는 그거의 물질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넣어서 이건 이제 벡터라거든, 아데노 벡터라 그러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이제 아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 벡터, M 스파이크를 만든 벡터를 백신으로 넣으면 우리 세포에 얘가 아까 아데노바이러스가 이렇게 착륙을 해요. 달 착륙선처럼. 그리고 똥 싸는 것처럼 이렇게 요 물질만, 요 DNA 물질이에요. DNA입니다. 물질을 넣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하잖아요. 핵에 들어가서 이제 합성을 하면 요거 M 스파이크가 쭉 나오는 거예요. M 스파이크가 우리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있는 백신은 요 M 스파이크 자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아니면 면역성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뭐 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들은 이게 이 자체가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때 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몸 자체에서. 이 M 스파이크 약간의 변이들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M 스파이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면역세포들이. 그래서 바이러스 벡터가 체내 세포로 들어가서 M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암호 물질을 전달해서 인체 DNA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나오면 얘네들이 이상한 거 나왔다. 그래서 B셀은 항체 그걸 만들어요. 우리 항체를 만들고
T세포는 그 세포 자체를 죽이거든요. 그거를 증식하기 시작하고, B셀과 T셀이 가장 중요해요. T셀이 B셀한테 명령을 하거든요. T셀이 망가지는 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가 이제 망가지면 T셀이 면역 반응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T셀이 망가지면 항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에이즈가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나와서 T셀이 이제 세포를 죽이고, B셀이 항원을 만들어서 죽이고, 항체를 만들어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면역 시스템이 기억세포를 생성하는 게 이제 또 추가 백신을 만지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백신 성분은 아까 했듯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다, 유전적으로 조작된 생물체다. 말이 무섭죠. 그래서 비활성 물질은 M히스티딘, N히스티딘,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수화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L히스티딘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유, 유당, 콩, 달걀, 옥수수 전분, 땅콩,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도 괜찮게 만든 거죠. 그죠? 참 단시간에 잘 만들었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조작된 생물체다. 무섭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변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 자체의 복제 필수적인 유전자는 삭제됐어.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가 우리 넣어준 것만 되지 그거 이상 막 아데노바이러스가 몸에서 증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M 스파이크 물질 유전자가 추가되었다. 우리 봤던 거죠. 그 금기는 과민성 있는 사람 접종, 아나필락시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뭐냐? 아직 1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보고된 데이터가 없다.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지금 12세까지 됐었죠. 인부는 접종이 권장되지 않으나 임신 중에 이 약의 투여는 모체 및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을 상회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코비드 19을 치료하는 병원의 여의사나 간호사들, 그런 사람들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걸리면 죽으니까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죠. 고령자는 임상 시험 자료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면은 65세에 대해서 이상 반응은 좀 죽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백신 접종 전에는 혈소판 감소증과 혈전, 혈액 응고장애나 항응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혈전이 문제가 됐잖아요. 혈전인데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는 혈전이에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 혈액 응고 장애나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신경학적인 이상 반응이 있는데 그 탈수초 질환, 그러니까 그 신경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그 보호하고 있는 이 막이 있어요. 요게 그 이상이 생겨서 요 전선 자체도, 그러니까 전선 피복이 이상이 생겨서 전선도 이상이 생긴, 그래서 뭐 횡단 척수염이 생겼다 뭐, 그런데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감기 및 가벼운 발열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해서 백신 접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괜찮다는 얘기. 물론 아까 이제 급성 중증 열성 질환이 있으면 안 되긴 하지만 감기 정도 갖고는 맞아라. 그리고 백신 접종 전에 다른 백신과의 함께 접종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접종 전후 30일 동안 다른 백신을 접종은 허용되지 않았다. 임상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직 모른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접종 바이럴 하나에는 10명의 뭐 백신 분량이 있다. 그런데 우리 무슨 뭐 특수 그 주사기를 사용하면은 11명까지 맞을 수 있도록 쥐어짜기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회 용량을 취한 후 바이엘에 액체가 남아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여유분을 하는데 이 여유분도 쥐어짜겠다는 얘기죠. 그게 모두 옳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백신 접종한 다음에 4주에서 12주 간격으로 백신을 2회 접종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접종 후에는 15분 관찰합니다. 이 나머지는 별 중요하지 않고 반복돼서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했듯이 이 백신 접종 후에 우리가 이제 혹시 코비드 19 그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출됐거나 뭐 동선이 겹친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PCR 검사의 대상이 되는 그 바이러스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보존제로 한마디로 방부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냉장 보관에는 6개월이고 일단 사람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 냉장 보관을 꺼내죠. 그럼 6시간 이내에 다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통기간 6개월이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과 이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험과 이익. 한마디로 안전성입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안전성은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건에 대해서 23,745명을 18세 이상자를 검사를 한 겁니다. 대부분 백인이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이 이 정도고 남성이 44점이고 여성이 55.8이고 18세에서 64세가 90.3이고 65세 이상이 9.7밖에 안 됐어요. 부작용은 경증 내지는 중증, 중증은 없었다는 거고 수일 내에 해소되었고 1차 접종이 심했습니다. 화이자는 2차가 더 심하죠. 그래서 1차 접종에 비해 2차 접종의 부작용이 경증이다. 빈도가 더 낮죠. 1차가 심하다는 얘기죠. 저도 그랬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부에서 빈도가 더 낮았습니다. 희한하게. 아세타미노펜 먹으면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흔하다. 10명 중 1명 이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주사 부위의 부작용, 압통, 통증, 온감, 소양증, 멍이고 그 외에 전신 반응은 병감, 피로감, 발열, 오한, 두통, 오심, 근육 관절통이었고 그 흔한 거는 10명 중 1명 이하 정도 되고 주사 부위에 종창, 열, 홍반 정도인데 저는 홍반이 생겼어요 이번에 희한하게. 근데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홍반 잘 보이실래요? 여기 홍반이 생겼어요. 저 여기 그죠? 희한하게 올라왔어요. 위험성과 이익입니다. 유효성입니다. 아까는 안전성에 대한 거고 이제 유효성, 효과가 있느냐. 영국, 브라질에서 수행한 2건, 아까는 4건이었죠. 안전성은 8,895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281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존의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아주 고비만이거나 심혈관 질환, 당뇨, 호흡기 질환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그 전반적인 이익은 뭐냐? 이후에 허가 용량을 투여받은 그 유효 8,800명 중에 한 반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맞았더니 중증의 발현, 입원, 중환자실 이용, 사망 발생이 0건이었고 안 맞은 반에서는 4건이 있었다. 심지어는 기존 동반질환에 있는 성인에서도 유효성이 관찰되었고 1회 접종은 3주부터 예방 효과가 시작되고 2회 되면 이제 좋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셨죠? 이게 이제 뭐 추가적인 논문 이렇게 있다. 그래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셨듯이 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사실은 뭐 신경질환은 위험성이 하고 이제 그거는 조금 정확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혈전이에요. 혈전 위험성 있는 사람들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 지금 저도 맞았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주사 부위에 종창이라고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저도 없었다. 2차예요. 1차는 괜찮은데 2차 또 저런 게 생기더라고요. 일단 이상입니다.